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안녕하세요,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변희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강 괜찮으세요? 예. 네, 자꾸 건강을 여쭤보게 되네요. 네, 선거도 치르시고. 선거 치르기 전에 그냥 이 피로가 누적됐다가 오히려 선거 치르면서 좀 회복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벤트형이시군요. 체질이 뭔가 뭐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이제 소나무당이 창당하는 데가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네네. 선거운동 뛰는 건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창당하는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네네. 그때 다 힘들었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어요. 국민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전문도 공개됐고. 근데 좀 엉성하고 뻣뻣했어요. 그런데 4시간밖에 안 지나서 뭐랄까요? 비공개 사과였죠. 참 희한한 모습인데 왜 이렇게 엉성할까요? 글쎄 그게 참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냥 참모들이 좀 겁을 먹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 국민에 대한 사과도 안 하고 이게 뻣뻣하게 뭐 마치 내가 잘했는데 이 국민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거다. 뭐 흔히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좀 과잉 충성하려다가 벌어진 해프닝이 아닐까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 카메라가 들어오고 카메라가 빠지는 이제 뭐 정당에서의 연석회의나 뭐 국무회의나 카메라가 들어올 때 국민 앞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카메라 빠지면은 막 지들끼리 막 떠드는 건데 이게 그렇죠. 지금 정반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카메라가 있을 때는 뭐 큰 소리 치다가 카메라 빠지고 사과했다는 거 이거 뭐 납득이 안 되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보통 무슨 말을 하든 특히 이렇게 담화문 같은 게 미리 조율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제 확인을 했고 참모들이 써줬을 텐데 하여튼 이런 걸 할 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왜 하면 할수록 손해볼 일만 반복하죠? 이게 제 의문이에요. 흔히 뭐 이랬을 수는 있겠죠. 이 참모들 선에서 정리해준 대국민 이제 좀 담화문 뭐 좀 반성이 있는. 근데 그걸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 떠들어도 되니까 혹시라도 그걸 준비했던 참모진에서는 야 카메라 빠지고 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안 느끼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전혀 이걸 위기를 안 느끼는 이유를 이 박영선 양정철 카드 던지면서 백이 있구나. 윤석열을 지켜주는 백이 있구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전혀 지금 불안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백이요? 대통령이 절대 권력인데 대통령 뒤에도 백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이제 불안한 게 이 백석 근처기 때문에 한 8석 빠지면 탄핵인데 탄핵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그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감의 근거는 뭡니까? 그냥 뇌피셜입니까? 저는 양정철 박영선 카드를 던져 놓는 걸 봤을 때 이분은 원래부터 이 보수 쪽이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 성장한 사람이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민주당과 연관된 사람들의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맥 2명을 이제 공개한 거죠. 양정철, 박영선 있다. 그래서 니네 민주당 애들 191석 해봐야 나도 민주당 인맥이 있다. 그럼 나 민주당 인맥 사람이다. 니네 탄핵 한번 해봐라. 딱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 던졌을 때. 그러니까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박영선 국무총리 이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고도로 정치된 계산이다. 그렇죠.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신감의 표현이요?
8석,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네네. 8석만 빠지면 탄핵이라 그랬는데, 그랬죠. 8석을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니네들 190 이상 못 모은다. 조국당하고. 이거 내 나와바리 있다, 여기.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오히려 네가 끌려올 수 있다. 내가 카드 던지면은. 이런 아주 자만심이지, 자만심. 네. 와, 근데 그거는 희한한 사고 아닙니까? 아니면 변 대표 보시기에는 뭔가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가요? 저는 제가 총선 때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소나무당이 원내지를 못하면은 탄핵이 안 되느냐 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겁니다. 네네. 윤석열의 뿌리가 보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쪽에 있기 때문에 봐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꽤 많이 엮여 있을 거다 아마.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때 가장 험한 일을 했잖아요. 검찰총장으로서, 그렇죠. 중앙지검장으로서 선봉장 뭐 이런 역할. 네. 역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네. 이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다 합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많이 감옥 집어넣는 사람이 그때는 뭐 총 쏘고 그랬으니까 또 중앙정보부가 일을 했고. 주로 이제 네. 중정이 네, 있었는데, 근데 중정이 하더라도 가장 많이 감옥을 집어넣은 사람이 윤석열. 그러니까 예. 절대적인 표적 같은 역할? 뭐 이런 역할을 안 했죠. 최소한 이 200명을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들을 그거 문재인 정권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서 한번 공신을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 가장 험한 일을 한 게 윤석열이고 그 2위가 한동훈인데 그 연계가 안 됐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위기에 닥치니까 이제 이 카드를 꺼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윤석열, 문재인 내통설로도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감설입니까? 저는 교감 내통은 꼭 이번 일 전에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건 일찌감치 제가 대선을 분석했을 때도 그랬었고, 네. 저는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도 아닌 무당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경재 씨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네. 8,000표를 딴. 그러면 저는 냉정히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자유롭죠. 이쪽 저쪽 입장 손 안 들고. 네. 그때 봤을 때도 제가 이상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편을 들었다. 아주 정확히 따지면은 중립이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의 중립이었다는 얘기는 그건 야권 후보 편인 거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한두 가지라도 대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정말 그때도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생일 때 네.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당시 그냥 후보였죠. 생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거 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사실을 그냥 공개하면서 이런 편지는 대통령의 중립 의지를 역행하는 거다. 박살을 내버렸어. 완전 이재명을 아주 이상한 사람 만들어놨는데 보낸 사람 좀 민망했겠네요. 혹시라도 과도한 중립에 대한 이 강박관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이재명을 싫어한다고밖에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그냥 받고 그냥 잘 읽었다라고 화답해주면 그만이었다는 거죠?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했어도 돼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던지 네. 그냥 잘 읽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생일 네. 편지면은. 정색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아주 정색을 해서 이재명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꾸짖는 형태가 됐는데 네. 같은 한 중간지대나 좀 문재인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본 사람들에서는 문재인은 이재명 싫어하는구나. 네. 이렇게 느낌이 될 정도의 아주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었고 또 원래 여당 후보가 나오면요 대통령이 네네. 예를 들면 부산에 대한 공약을 내보낸다 여당 후보가 그러면은 그 직전에 부산에 갑니다. 네. 짜고 친다 이거. 짜고 치는데. 요번에 총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그랬죠. 윤석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네. 한 2군데 정도는 해줘요. 근데 대부분 주로 부산을 많이 하고 대전 이런 데 해주는데 네. 한 건도 없었어요. 이재명 그때 후보의 동선과 네. 문재인 대통령 동선이 마주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통도 안 되고 있었대. 협력도 안 요청도 되고 못했던 것 같고 요청은 했겠죠. 했는데 아니면 그냥 네. 차단시켰던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중립시켰다 그러는데 네. 아니 일반적인 투표자가 인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네, 사람이. 그렇죠. 네. 저거는 자꾸 문재인이 확실히 이제 자기 검찰총장 출신 내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네. 검찰총장 출신이야 문재인의. 그렇죠. 스스로도 네.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는 네. 두고 봐라. 윤석열과 우리가 가장 충신될 거다 이런 얘기 떠들었고 이런 의혹을 사는 관계에서 너무 냉정하게 이재명 대표를 대하니까 꽤 많은 표심이 넘어갔을 거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건 나중에 선거 때 얘기고요. 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 윤석열이 그 국회에 나와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네네. 당신 정치할 거냐. 네네. 왜냐면 막 추미애랑 붙고 막 이럴 건데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윤석열이 정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답을 하면 이건 정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역대 검찰총장 치고 저런 식으로 얘기한 적 아무도 네네. 없습니다. 정치한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 실제 아무도 정치 안 했는데 네. 정치 사회적으로 뭐 국민에게 기여할 길을 찾겠다 그러면 정치한단 발언이니까 그렇죠. 적극적인 의사 표현. 그러면 검찰총장이 네. 국회에 나가서 정치한다 그러면 그거 잘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자른 정도가 아니라 노영민 비서실장과 문재인이 동시에 나타나서 우리 검찰총장은 정치를 절대 안 할 거라고 보증을 서버립니다. 네. 근데 그 4개월인가 3개월 뒤에 정계에 갔어. 저쪽으로. 네. 그러면 노영민 씨랑 문재인 대통령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규탄이라도 하거나. 우리 검찰총장은 네. 절대 정치하지 않는다 보증을 서놓고 네네. 3개월, 4개월 만에 절로 갔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내가 윤석열에게 속았다. 네. 나는 정말 공명정대 검찰총장이 않았는데 이 정치할 줄 몰랐다 해가지고 대국민 사죄했어야 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노영민, 임종석 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임종석 네. 실장 뭐 그 이전이긴 네. 하지만. 네. 저는 그때 만약에 윤석열이 절로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세게 규탄했으면요. 경선에서 안 됐을 거예요. 저거. 네. 아니 뭐 다른 후보들도 네, 있었으니까.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도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네. 고건 총리가 대권 나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을 따버렸거든요. 네. 자기 속았다고. 어. 그냥 그 일주일 만에 드랍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인사한 사람이 그 인사한 대통령한테 나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건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인사권자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네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고건의 지금 경우도 고건의 윤석열의 경우. 경우에도 그렇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당시 이명박 박근혜 고건이 트리오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고건 높았는데 총리 아주 인기 좋았습니다. 노 대통령 한 마디 갔다니까요. 한 방에 훅. 일주일 네. 만에 그냥 사퇴했어요. 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됐고 대선 기간에는 너무나 이 기계적인 중립. 그래도 6대4 정도 해줬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국민들 볼 때는 문재인한테도 이제 정반대로 집권 여당의 대통령한테도 인정 못하는 이재명이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극심한 피해를 봐서 저는 그때부터 문재인의 뜻은 윤석열 쪽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게 전 양정철로 지금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제일 잘하는 게 압수수색이라고들 하는데 전 정부 규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는 일정한 선에서 멈추는 것 같은 느낌도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겁니까? 일단 문재인 대해서는 수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들도 뭐 하기는 했는데 변죽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어쨌든 구속된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무슨 뭐 월북 사건 뭐 이런 거 다 뒤져가지고 안보실 쪽. 네. 그 서훈 씨가 잠깐 구속됐다가 나왔었고 박전 씨 지금 활개치고 다니고 네. 전혀 이 문재인 정권 전임 정권 사람들이 수사로 해서 피해본 거 하나도 없고 아니 반대로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인사를 200명을 감옥 집어넣었다니까요. 네. 그거와 비했을 때 지금 문재인 정권 사람들 중 누가 지금 피해받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반대로 이재명, 지금 송영길 네.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약간 비주류해가지고 당권 잡은 사람들이 지금 극심한 피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포인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사실 바람직한 건 이건 이제 변 대표가 제기하는 의혹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몇 가지 논거에 따라서 논리를 전개해 나간 건데 가장 정확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거 제가 한 수십 번도 그렇죠. 얘기를 했었고 네. 저 김용민 목사 네. 진짜 자기가 물어보러 가겠다. 평상 서점에 1인실에서라도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이 사람 대통령 돼서 잘했냐 못했냐 이거 했는데 나중에 안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아니 근데 김용민 목사는 가겠다면 가면 되잖아요. 못 간다 봐. 아, 그래요? 뭐 교통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면 그만이죠. 뭐. 우리가 그때 한창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했을 때 저 같은 태극기 가서 물어본 건 우습고 네네. 촛불 들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럼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원선을 타는 얘기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유효한 카드죠. 유효한 카드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야죠. 네. 그리고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저는 조국 대표라고 봤는데 네. 아니 이분은 어쨌든 공적인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12명을 배출한 당의 대표가 전직 대통령 문재인을 찾아가 1박 2일 세미나 한 것도 이상한데 네. 그러면 거기 가서 뭘 해야 됐냐. 그 얘기를 끌어냈어야죠. 문재인 입으로. 조국 정당은 3년은 너무나 길다 그래서 윤석열을 조기 퇴진할 것처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한테 끌어냈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1박 2일 동안 세미나 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그것도 하여튼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이겠군요. 그러면 대표님, 양정철 비서실장 박영선 총리 카드는 유효한 겁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부인했는데요. 부인이 한번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대통령실만 익명으로 부인을 했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논의한 겁니까? 그럼?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 대통령실에서 논의한 게 아니죠. 이거. 아, 거짓말은 아니다. 누가 논의한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네. 김한길과 김건희가 논의했다는 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되고 있죠. 양김 씨가.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도 기사 보고 알았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정말요? 아, 그 정말 모욕적이다. 근데 그 카드가 네. 안 죽는 게 아, 대통령실이 논의 안 했다 그러는데도 익명의 이 비서관들이 논의했다고 막 질러댔고 네네. 이걸 특정 보도한 TV조선하고 YTN의 정치부장들은 논의했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아무도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박영선 씨는 지금 이 시간 현재 협치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사실상 이건 누가 봐도 승낙을 하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박영선 전 의원의 입장은 전화해 주세요 이런 거죠. 전화까지 받았다는 것처럼 나오고 있죠. 네, 바닷가에 네. 나왔는데 너무 좀 빨리 좀 공개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다가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혹시라도 저희가 빨리 얘기 안 하면 딴 네. 사람한테 넘어갈까봐 아. 그랬는지.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지지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박영선 의원 입장은 왜 국무총리가 좋은 자리여서 그렇습니까? 좀 좋게 해명하면 네. 지금 한덕수 총리보다는 좀 실세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겠죠. 뭐 성격도 그럴 것 같고요. 네, 근데 위기에 정치인 등판하기 출신이고.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장관 추천권을 뭐 한 3분의 1 정도 얻어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총리의 일정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거나 막 그런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씨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 되면은 할만하다. 아, 그래서 박영선 씨뿐이 아니라요. 저 자리에 네. 노는 사람 많아요. 그렇습니까? 아까 전제로 일정 정도 실세 총리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약간 뒤로 빠지는 네. 전제에서. 그래서 지금 박지원 씨가 지금 막 길길이 뛰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어요. 아, 박남매라고 그랬잖아요, 한동안. 박남매 의리는 절로 갔군요. 박지원 씨가 좀 재밌는 말을 했는데 네. 갑자기 박영선이 전화 안 받기 시작했다 자기 전화를.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박영선이 전화를 받은 거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전화 안 오고 이래가지고. 네. 마음이 담긴 멘트였겠네요. 근데 아이고, 박지원 참. 씨보다는 박영선이 훨씬 가깝죠 윤석열하고. 네. 양정철 비서실장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양정철 씨는 문재인 정권 때도 무관의 제왕이라는 말 들으면서 뭐 민주연구원 원장이라고 네, 당직은 했었죠. 그 정도만 가지고도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이 좌주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을 만드는데 거의 뭐 1등 공신이라고 봐야죠 양정철 씨는.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줬고 네. 아까 말한 대로 문재인 씨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게 만든 게 누구겠냐는 겁니다. 그 양정철 씨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비서실장으로 안 들어와도 이 총리 인선 등등을 통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끼리는 여야 협치라고 얘기할 텐데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협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정확히 본 거예요. 네. 이거 협치가 아니라 협공입니다, 완전히. 근데 아주 이 불순한 야합이죠. 그 불순한 야합을 판을 짤 수 있는 사람이 양정철, 김한길 아니겠습니까? 네. 그쯤 되면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전개해온 논리대로라면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인물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네요.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네. 노무현 정권 때 언론비서관을 하면서 진짜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플러스 문재인 당시 그 당시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너무 좋게 봤다. 이 네네. 두 대통령이. 네, 원래 저 기업에서 홍보 파트에서 일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주 소비에 많이 기여했던 분. 문동권 정권이 들어서면요. 네. 기업한테 자꾸 넘어가는 게 네. 업무 수행 능력이 너무 차이 난다. 그래서 노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삼성한테 헷갈려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삼성의 능력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경우죠. 양정철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프로페셔널 업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도 5시까지도 다 끄떡없는 모습을 그리고 늘 이제 보여주고. 그 술은 네. 또 이제 무조건 윤석열에 측근되는데 무조건 그건 뭐 전공 필수 아니에요, 술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하고 딱 붙어가지고 뭐 책사 참모고 뭐 제대로 얘기하면 브로커죠, 브로커. 네. 근데 그런 브로커 얘기, 그 양반이 브로커라고 치고 브로커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특히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언급될 정도로 나오는 건 다른 면에서는 우리 정치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후진적이고 뭐 반칙도 막 많이 껴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장 큰 반칙은 뭐냐, 이 사람의 문재인 관계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양정철 씨가 원래 삼철 아니에요. 네.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그렇죠. 이 삼철 유지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아니 이호철은 좀 멀어진 것 같고요.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전해철은 이번에 낙선했고 양정철만 남은 건가요? 그러니까 범민주당 농객들은 네. 문재인이 양정철 버렸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네. 양정철과 문재인이 갈라섰다는 근거가 저는 그 윤석열의 이 태도를 보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은 양정철은 여전히 문재인과 이 윤석열 중간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것 같거든요. 네. 안 그러면 이런 포지션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재인이 진짜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양정철이 저기서 저렇게 자주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근데 무대 밑에서 또는 무대 뒤에서 마쿠 실세 역할 같은 걸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는 놀이인가요? 좀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런 경우는 네. 자기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지지층을 확보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면요. 그러니까. 권력과 권력 사이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브로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권력과 윤석열 권력을 조정하니까 힘이 생기지 네. 어느 한쪽에서 쳤다 그러면 저건 권력이 유지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양정철이 무슨 국민적 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보도에서 다수의 양정철 측근들을 아니 양정철 측근이 다수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네네. 거고 여전히 문재인 윤석열 사이에서 가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양정철, 박영선, 양정철 카드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백이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는데, 근데 당장 금요일 갤럽 조사만 하더라도 지지율은 폭망하고 있어요. 지지율은 까짓 거 윤석열 말대로 1%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말로는. 아, 지지율이 1%가 돼도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상관없는 권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 애초에 선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네, 아니 신경 썼잖아요. 총선 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선거에 신경 썼는데 참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결과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거 아니면 좋다잖아요. 뭐 까짓 거.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대로 뒷배가 될 수 있나요? 그런 게? 저는 뒷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문장을 짧게 썼는데 네네. 협치라고 주장하지만 협공이다. 네네. 그러면 지금 협치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 두 명이 박영선하고 양정철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협공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누가 협공입니까 이거?
문재인과 윤석열의 협공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투표한 국민들 볼 때는 192석인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범문재인 특히 조국당 이거는 이재명한테는 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윤석열은 이거를 자기 우군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협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 선거 이후에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사실 가능성이... 이 얘기는 제가 선거 전부터 떠들었던 얘기인데 네. 너무 빨리 이걸 드러내서 야 진짜 이 사람도 오만하구나. 이건 반칙을 했다는 얘기인데 반칙했다는 거를 그냥 대놓고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저런 전술들을 쓰고 있는 거죠. 아이고. 검찰 조사 받아보신 적 여러 번 있으시죠? 수도 없이 받아봤죠. 네. 수야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뭐 회유를 당했다, 뭐 술도 한잔했다 이러고 한판 붙고 있잖아요. 네.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본 사람으로서. 아니 저는 구속됐을 때 네. 저는 약간 이건 성격이 다른데 저는 뭐 다른 사건 제가 구속된 사건 말고 다른 사건 조사를 받으러 중앙지검에 갔는데 네. 제 중학교 선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검사로. 네. 뭐 평소에 연은 없었지만은 원래 아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네. 당신의 중학교 네, 선배다라고 모르는 주장하는 사람인데. 사람. 네네. 어쨌든 뭐 전화도 하게 해주고 편리를 많이 봐주더라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검사가 근데 그때는 뭐 그냥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그 사건을 좀 굉장히 저한테 편하게 처리해 준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걸로 저한테 요구하는 건 없었고 네. 그냥 중학교 선배가 그냥 해줬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 다른 피고인들을 검사실에 불러서 여러 가지 편을 봐주면서 진술을 좀 요구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충분히 이제 가능할 거라고 이제 저는 느꼈고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비슷한 사례가 이제 장시호와 한동훈의 관계인데 네. 한동훈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장시호한테 하겐다이즈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게 해줬는데 그것도 엄청난 편이죠. 하겐다이즈가 비싸다면서요, 그거요? 아니 저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가 아는 하드 아이스크림보다는 이거 한 뭐 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게 해줬다. 자기 검사실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네. 마음껏 먹으라 그랬는데 네. 그 표현이 뭐였냐면은 나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내가 술은 없지만 아이스크림이 많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겠다 장시호가. 그래서 실제 장시호는 이 JTBC 조작에 대해서 한동훈에게 100% 협조를 해주는 네. 한마디로 뭐 위증교사 수준까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장시호는. 근데 한동훈의 표현대로 내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먹겠다는 얘기는 다른 검사들은 네. 술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검사들은 아마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검사가 누굴 회유하려고 그러면 술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 술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깡소주를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술을 주면 안주도 따라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부인을 하는데 물론 지금 입장이 난처하긴 하겠죠.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 근데 전혀 존재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동훈의 표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 술을 주고 네. 먹이고 하는데 나만 아이스크림 준다 저는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딱 이화영 사건 터지니까 이게 이화영뿐이 아니라 네.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겠다. 저런 일들 같은 경우는. 검사실 내줘가지고 양주 주고 야 근데 또 지들이 시켜주지도 않고 네가 시켜 먹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가 시켜 먹어줘. 자 구속 피의자인 적도 있으셨죠. 네, 있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이제 검찰청으로 소환된 적도 있고. 그렇죠. 조사받으러. 자주 제가 검찰청 네네네. 그러면 교도관들이 조사할 때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밖에 나가 있죠. 그렇죠. 네, 밖에 그러니까 나가 있죠. 그것도 검찰의 설명은 아니 교도관이 입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이것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교도관 밖에 있고 밖에도 무슨 복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딴 데 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전화 가지고 부르면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실에 딱 들어놓으면은 이른바 수용자라 그래요. 교도관인 사람들은. 네네. 수용자가 어딜 돌아다니는지 교도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아는 거고 중간은 교도관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거죠. 검사가 이제 부르면은 그냥 데려가는 뿐이죠.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네. 그 뭐 술을 먹이는데 교도관한테 허락을 받아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허락을 받긴 뭘 허락을 받아요. 그거 네.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네. 왜, 뭐, 긴장해서 그런 거겠죠? 검찰 입장에서는. 이 고리가, 풀어지면서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바짝. 근데 이제 쪼이면서 이러니까 거짓말을. 네. 지금 이화영 씨 진술이 날짜가 안 맞아 들어간다. 6월 30일인데 그때는 일찍 들어왔다. 7월 3일이야. 그때는 이미 증언이 끝났다 그러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지금까지 뭐 제가 건사건 볼 때 문서 같은 거 위조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화영 씨가 오후 5시 안에 구치소에 들어왔다는 기록 있잖아요. 네. 그거 나중에 다 받아봐야 될 겁니다. 아마. 네, 그까짓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 확인한 거는 날짜가 안 맞아서 이화영 씨가 지금 코너에 몰렸거든요. 네. 이화영 씨가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그거 다 들여다봐야 돼요. 조사 받을 때 검사실에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럼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점심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 이제 수용자들 구치감 있어. 거기 가면 거기서 점심을 갖다 주면 거기서 먹고. 아니 다시 그런데 막 네. 조사를 하다가 보면 곰탕 시켜주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검사들이? 저는 그렇게 깊은 조사를 저는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가지고 네네. 뭐 그럴 경우 없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흔할 수 있겠죠.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네, 곰탕 먹거나 충분히 이런 거. 가능하겠죠. 네네.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선배가 있다면 더더욱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어쨌든 이화영 씨가 음. 날조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저런 그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실은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저도 이 수갑 채우는 문제 때문에 들이받고 붙었는데 제가 재판을 전 게 증거를 내가 캐치를 못,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를 못 잡는 상태에서 이화영 씨가 저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날짜 일정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검증해 볼 필요 있어요. 네. 지금 부랴부랴 조작을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치소에 이렇게 안내판이 있는데 저는 이 수갑 문제였거든요. 네. 이 수갑을 왜 김경수는 안 채우고 나만 채우냐 이 문제였는데 이 수갑을 채우는 안내문이 크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요거를 제가 문제 삼은 조항을 스티커로 딱 붙여가지고 가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좀 유치하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짓거리를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구치소나 검찰에서 나온 자료는요 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네. 위조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그 내부 고발도 없는 동네잖아요. 내부 고발 해도 네. 그러니까 문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말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내가 어느 날 몇 시 갔더니 이게 있었다 하면 그거 기록을 조작해버리고. 그리고 변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주장을 하시더라도 변 대표 입장에 서서 증언을 해줄 사람도 증언도 없죠. 증인도 없잖아. 오로지 증언도 있는 없죠. 사람들은 불리한 증언만 할 거 아니에요. 예. 혼자서 이상한 소리 증언도 한다. 없죠. 뭐. 네. 예. 그래서 너무나 명백한 사건인데 제가 재판에서 졌거든요. 네. 뭐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저거를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와서 이제 와서 지금 이화영 거짓말 얘기를 모으는데 네. 이렇게 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진실의 힘이라는 것도 또 있으니까 뭐 싸움은 계속 될 텐데 하여튼 많이 경험해 보신 전문가로서는 네, 검찰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놓는 자료요 네. 싹 다 위조됐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를테면 지금이라도 아니 변 대표님 윤석열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종식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종식 안 되면 아주 엉망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근데 저걸 민주당에서 내려오면 안 되고 네네. 국힘당에서 어쨌든 쓴소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1순위는 글로 가야죠. 유승민 국무총리.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네. 유승민 같은 사람 하는 게 정상적이죠. 일단은 국무총리 같은 거. 뭐, 괜찮은 카드네요. 당내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시킬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근데 절대. 그 사람을 안 시키면서 웬 박영선 얘기가 튀어나오냐는 거죠. 당내에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도 수용 못하면서 네. 왜 저쪽 당을 데려가냐면 네. 이게 무슨 협치냐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죠. 순서가. 네. 비서실장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비서실장도 네. 쓴소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일단은. 혹시 뭐 당내에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재호.
쓴소리 지금 했거든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하는 그 이재호. 네, 쓴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그리고 연륜도 있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한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러면 망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저 양정철, 박영선 얘기 나올 단계가 아니에요. 네. 당내에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좋네요. 이재호 대통령 비서실장, 유승민 국무총리라면 아니 그 정도면은 좀 저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동의안에?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네요. 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루기도 어렵고 네. 엉거주춤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씨가 뭐 원외에 오래 있었지만 그동안 해왔던 게 있고 정책 전문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직도 이 카드가 남아 있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은 박영선 카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지. 유승민 나왔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부결시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없죠. 거죠. 예. 전혀? 네, 전혀 없죠. 거의가 아니라 전혀 네, 없다. 그러니까 네. 이게 총선 패배를 인지하고 바꿔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 이미 이렇게 됐을 때 야합을 할 준비를 미리 다 해왔던 거죠. 네, 유승민 얘기 튀어나오지도 않잖아요 지금. 네. 유영아 씨는 드디어 국회의원이 됐네요. 소원성 씨. 뭐 한 5번, 6번만 이제. 이 과정에서 뭐 제보가 이미 들어와서 우리가 다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확인이 다 됐죠. 유영아하고 대통령 이관섭 실장이랑 네. 결국 1+1 거래를 했구나. 그건 뭡니까? 1+1은요? 그러니까 유영아가 자기 지인들 모아놓고 이관섭 통화 내용을 설명하고 네. 이관섭 보고 자꾸 지역구를 찍어달라고 유영아가 주장을 합니다. 음. 이관섭은 뭐 서구 어떠냐 그랬을 때 나는 서구 뭐 중구 남구 보고 있으니까 하나 찍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유영아가 출마하는데 대통령 실장이 지역구 왜 찍어줍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한마디로 경선을 하기 싫으니까 경선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단수 공천을 하나 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비례 하나 더 달라 1+1 네. 이건 유영아 워딩이에요. 그럼 박근혜가 선거운동 띄워주면은 이게 좋지 않냐. 네. 그래서 요걸 거래하는 장소와 자리를 당시 12월 29일 대통령 그 거처에서 박근혜와 회동한 적이 있었어요. 오찬 회동을. 한남동 관저에서요? 관저에서. 네. 그날로 디데이를 잡겠다는 말도 다 녹취가 나왔었고. 네. 그래서 29일 날 회동이 굉장히 좋았는지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유영아가 단수 공천을 받았죠. 1+1인 비례도 받았습니까? 비례는 그 유영아가 요구한 사람은 안 됐는데 네. 그 관련된 사람이 받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아를 통해서 국회의원 2석을 얻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3석을 얻게 됐어요. 네. 경산에 그 조지현이라는 사람이 최경환을 이기면서 3석까지 얻게 2+1이 돼버렸는데 네. 어쨌든 이 거래 혐의에 대해서 유영아 입으로는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유영아는 일단은 이 점을 이 뉴탐사가 계속 취소 물어볼 때 절대 그런 적 없다 그랬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려버렸고 네. 일단은. 근데 그거 더 큰 거는 이 윤석열과 박근혜 둘이서 유영아 이관섭을 내세워서 공천 거래, 불법 거래입니다. 이거는 선거법상 이 그렇죠. 대통령의 선거 중립 공천에 의무. 제3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도 위반한 거고요. 이거 완전 불법이고 네. 이 박근혜가 2016년 총선 때 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유로 윤석열 당시 특검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년 형고를 받았고 네. 그리고 그게 헌법재판소에 탄핵 사유로 들어갔고 네.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이 개입을 했거든요. 둘이서. 더군다나 어쨌든 그런 거를 하지 말자고 처벌한 검사와 피고인이 만나서 또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는 가중처벌이죠. 이건 가중처벌.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얻을 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그리고 지지층에서도 자기의 기반이 취약하니까 그걸 공고히 하는 건 좋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을 건 뭡니까? 뭐 측근 3명 공천 받은 거죠. 측근 3명 공천 받은 건데. 그래서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근데 이제 이어간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싸게 거래한 거 아니냐. 네네. 거래하려고 그러면 10석 정도는 해야지. 너무 거래를 싸게 했다. 그런 네.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거 전에 그런 짓 하다가 탄핵까지 당한 사람이 또 그런 짓을, 그것도 더 나쁜 짓을 했다는 게, 뭐 저로서는 제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 개인적 용서가 안 돼요. 그 파장을 일으켜놓고 또 한 명은 그때 이 특검 검사 수사를 해놓고 국가를 그렇게 뒤집어놓고
그 나쁜 짓을 또 둘이서 또 했다. 아, 이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죠. 이거.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저희가 이 소나무당 차원에서 네. 일단 유영아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관위에 고발하고 네. 박근혜 윤석열은 이 선거법뿐 아니라 뭐 각종 공무원법 다 걸리기 때문에 좀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예를 들면 유영아가 그냥 지 자작극한 거다. 네네. 뭐 그렇게 얘기한다거나 양 대통령이 일단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해명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의심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도 가야 되는 거고. 네. 아이고, 산 넘어 산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질도 부족하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도 안 먹고 하여튼 꼼수만 부리고 있고, 브로커에만 기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정치의 산물 아닙니까? 그죠? 다수 국민이 선택했고, 이런 사람이 안 나오려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은요, 네. 인성의 문제를 떠나서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 상대 진영에서 대통령 한 것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나오는 양정철, 박용선 이상한 짓들도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이 잘못된 고리를 풀지 않으면요, 끊임없는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공직을 한 사람이 정치를 하려면 일정하게 시간을 두거나, 특히 뭐 검찰총장이나 이런 중요한 자리는 뭐 텀을 좀 두고 뭐 이런 거. 제가 봤을 때 네. 문재인 정권이 엄청 잘했으면 민주하고 나왔으면은 네네. 이 정도 파장은 없죠. 네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윤석열에게 200명이 감옥에 간 박근혜 명목 포함해서 그런 보수 진영이 윤석열을 갖다 모시면 됩니까 이게? 네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문재인은 뭐 했냐 이겁니다. 자기 경찰총장이 저로 넘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엄청난 국민 사기극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양정철, 박용선 나오고 이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건 못 풉니다. 이건 개인이. 네네. 처음부터 제 정치 세력이 다 같이 국민에 사기쳤기 때문에 이 사기친 사람까지 다 심판해야 돼요, 사실. 네. 고리를 끊는 방법은 조기 퇴진밖에 없죠. 조기 퇴진. 아니 스타트가 첫 단추가 잘못 꼬였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마무리가 했습니까, 이거를? 참 이 사람이 인성이 잘못됐다 그러면요. 네. 비서실장 호랑이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섭게. 예,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 되는 과정 자체가 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 개과천선, 회계 뭐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만 안 되죠. 가능성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기 동지로 볼 수가 없죠. 네. 자기 원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에요. 내가 니들 덕분에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이런 니들 생각도 구해주러 갔어. 이거 니들 없었지 않냐? 맞아요. 그런 식의 그런 거 언급들을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럼 사실은 지금 이 보수 내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비판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의대 문제 등등. 네네. 근데 안 들어. 너희는 어차피 나 원래 싫어했지 않냐. 네. 이렇게 나오니까 정치가 되겠냐고. 네네. 일단 협치를 떠나서 자기 지지층과의 협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조기 퇴진. 해가 떠도 퇴진, 달이 떠도 퇴진. 이제 퇴진이 3년인데 이거 진짜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이 민생에 막 피부에 닿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벌어질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끌어내려서 회복을 시켜야죠. 저 끌어내리고도 한 1, 2년 동안 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뭐 대한민국 보고 누가 헬조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슬슬 또 헬조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되게 두려운 얘기고 그 고통이 오로지 국민들에게 지금 가니까. 아직까지 지금 경제가 뭐 0%대로 버티고 있는데 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4%, 5% 막 그러니까요. 네. 여기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가잖아요. 이러면요 이미 정치 사회는 끝났고요. 정치 사회는 지금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뭐 한두 개가 아닌데 막 정확하게 필리핀이나 북한이에요 이거 지금. 네. 경제까지 무너지면 필리핀, 북한으로 가는 거다니까 지금 상황이. 네. 그들 나라도 나름 열심히 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뭐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뭐 국민들 삶도 어렵고 이런 나라들로 그런 나라를 언급했는데 근데 더 이상 무슨 그렇게 정치 가면- 개혁이니 뭐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몇몇 족벌들이 그냥 대대로 해먹고 살고 마르코스 아들이 또 다시 하고 대통령을 하고
재벌이 그냥 계속 세상에 먹고 그런 나라처럼 된다니까요 지금. 네.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변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